상당히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커트칼을 계속 구입을 한 걸 선생님들은 그 책상 위에 있는 것도 계속 치우고, 선생님 교사가 학교에서 칼을 들고 다녔던 것을 그냥 방치해서 갑자기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이란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교사가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교사 선생님이 수업을 배제할 수 있는 뭐 이런 절차와 과정이 지금 있습니까? 현 제도에서? 만약에 이상 징후를 보이는 선생님이 칼을 들고 다니고 교실을 이렇게 배회할 때 모든 선생님들이 그 문제 선생님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을 때 이 선생님을 현 제도 속에서는 수업을 배제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교사 선생님의 결정으로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제 위험성이 있는 교사 같으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이유를 갖다 모든 걸 조사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행위를 하는지 이런 모든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대전초에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이상한 행동이 있었는데 왜 그런 것이 검토조차 안 됐었죠? 아니, 그거는 아시겠지만은 2월 10일 날은 이제 오전에 교육지원청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초등 과장 장학관하고 장학사 둘이 나가서 이제 모든 걸 했었는데, 그 점심 때 이제 그 교사가 나와서 칼을 구입해 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일으킨 사고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인데, 아니 이게 계속 반복됐는데. 예, 평상시에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는 교사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비정상이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교사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상정을 해가지고서 그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교실을 막 배회한다, 이 정도 심각성이 있으면 이걸 즉각 중단시키고 선생님을 수업에 바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참고하시고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참고하셔서 네네. 우리 국회 예. 차원에서도 네. 관련된 이제 입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 교사는 그렇게 칼을 들고 다니긴 않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앞으로 있다면 그러니까요. 지금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희생당한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요. 지금 우리 존경한 김호 위원장님께서 우리 설동호 교육감께 여러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도 좀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교육청에 직원 하나가 누구를 폭행하면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 폭행하고 다녀요. 그거는 이제 폭행한 경우에는 거의 처벌을 해야 되겠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런데 교사가 기물을 파괴하거나 파손하거나 동료를 폭행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그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누가 폭행하고 기물 파손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보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긴급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핵심은요.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 핵심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는 말씀드렸듯이 6일 날까지 있는데 2월 7일 날 이제 초등 중학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교육 지원청소 하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나가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다고 네. 하는데 지금 보면 맥락을 보면 며칠 폭행하고 뭐 이렇게 쭉 이어지고 학교에서 재휴직 공고를 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핵심은 뭡니까? 휴직 공고를 다시 한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휴직 공고는 아니고 휴직 공고를 다시 휴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고한 거 아닙니까? 아니 권유 병가나 연가란을 내든지 휴직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제 얘기는 2월 10일 날 2월 10일 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2월 10일 날입니다. 휴직이 예. 됐든 어쨌든 뭐 병가가 됐든 휴가가 됐든 그러한 것을 공고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전에 이미 이제 사전적 징후로서 심각한 징후가 이미 포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학교 교장에게만 아니면 학교 교사에게만 휴직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교육청이나 지금 교육감 산하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초기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파견을 해서 이 사람하고 휴직 공고를 하거나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내라고 권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왜 그러냐면 같이 동료 교사가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폭력한다고 하면
그 동료 교사가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보다 권위 있는 상부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파견을 한다든가 교육청에서 이것을 실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감님. 지금 좋은 말씀 예. 해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2월 7일 날 이제 일부 조치를 하고 2월 10일 날 아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저기 반복적으로 장학관과 얘기하니까. 과장이 둘이 나가서 조치를 취했는데 예. 예, 8일, 9일이 아시다시피 토요일도 일요일이 공교롭게 거기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빨리 취한다고 했는데도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말씀의 교육감 핵심은 이런 위험성 있는 가해 폭력을 하는 교사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심각성이 있다고 하면은 상부 기관에서 확실한 조치를 조속하게 했으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좀 교육부 장관님 이제 대책을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규명이고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조치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했는데 네네. 이 고위험에 대한 교사가 어느 기준이냐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폭력성이 있냐. 예를 들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럼 마음속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교사는 보다 더 교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건데 단순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 밝혀지면 오히려 이분은 위축돼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도 안 하게 되고 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고위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을 오히려 정신질환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에서 다 조사하겠다 하면 누가 교사들이 그런 병원에 가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심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기준과 더불어서 이 심의위원회도 정말 절제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이것이 남발돼서는 오히려 교사들의 피해를 더 양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그 교원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적인 뭐 건강의 문제하고 그 아이들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하고는 상당히 구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분명히 좀 그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